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자, 추석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추석 즐겁게 잘 보냈고, 이번에 그 이제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강의 열심히 들어야죠. 자,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쪽지 기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들은 다 있죠. 예, 그래서 꼭 실습 좀 해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각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온라인 강의 이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없으면 솔직히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 3장 연산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연산자는요, 연산자와 연산식, 연산의 방향과 우선순위,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이렇게 연산자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면은 무슨 연산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인데요. 이게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산이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계산이란 말보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연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산에 사용하는 우리 표시, 기호, 우리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 이런 등등 그런 연산에 사용되는 표시, 기호, 이런 거를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연산할 때에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면 리터럴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피연산자, 오퍼런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산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있고 피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산의 과정을 우리가 기술한 거를 우리가 연산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연산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 언어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C 언어나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미 다 써본 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연산자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산술, 부호, 문자열, 대입, 증감, 비교, 논리, 조건, 비트, 시프트, 이런 연산자 종류가 쭉 있고요. 그래서 그 산술 연산자라는 종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요,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피연산자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산자를 두고 연산하는 그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하고 3이라는 게 그 피연산자입니다. 그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2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니까 그 연산이 끝난 다음에 내는 그 산출 값 있죠? 그 값이 바로 숫자로 나와야 되죠. 우리가 산술값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부호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는 녀석이죠. 그걸 우리가 단항, 다른 피연산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x 하면은 x라고 하는 변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단항이죠. 단항이고 그래서 음수나 양수의 부호를 써서 음수를 뭐 양수를 바꾼다든가 그 양수를 음수로 바꾼다든가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둘을 이렇게 더해서 그 합쳐진 그 문자열을 만들어내죠. 이것도 역시 그 문자열 이항 연산자이고 그 산출은 문자열을 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있죠. 이퀄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항 연산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산술값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여간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a 이퀄 3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3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a 그 플러스 이퀄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계산을 하면은 a는 a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대입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단항이죠. 숫자를 1만큼 증가시켜라. 우리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퀄은 완전히 똑같냐. 그 다음에 느낌표 별은 이게 낫이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뭐 이런 이퀄이 있고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항 연산자고 그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불리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o와 이게 느낌표는 not입니다. not 그 다음에 요게 and o와 이런 것들 단항 연산이죠. 그래서 논리 연산 이렇게 계산해서 내서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있고 요건 3항이죠.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서 A냐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이제 뒤집는 거냐 AND 연산을 하냐 이런 경우엔 단항이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에서 1이면은 0이면은 1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단항이고 그 다음에 뭐 둘을 이제 AND 연산, OR 연산, XOR 연산 아니면 이제 비트끼리 연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프트는 이제 비트를 그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해주면은 그 실제로 2가 더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를 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비트 시프트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종류의 연산이 있는데 연산이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산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가 0보다 크냐, 그다음 y가 0보다 크냐,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AND 기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써놓으면 보통 우리 그 학생들 생각에는 이게 왼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등호, 요 부등호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결과가 나온 거를 참 거짓 이거를 가지고 이제 AND 연산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을 먼저 하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 나누기 3 이게 곱하기 나누기에선 그 우선순위가 동동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나온 연산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하고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이퀄 B 이퀄 C 이퀄 O가 되면은 요게 가장 먼저거든요. 요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대입 연산자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C 이퀄 O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B에다가 O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O를 대입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C에서 이게 이미 다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연산, 기호, 순서 그 먼저 보고 이미 그 우리 저 사칙 연산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에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연산의 방향과 우선순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 위에 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냐, 이쪽 방향으로 가냐, 그렇죠? 여러분들 봤지만 이 경우엔 이쪽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지어지고 여기선 이렇게 갔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산의 방향.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 부호, 비트, 논리 연산, 그 다음에 대입 연산, 요것들은 여러분들 보는 바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증감, 부호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에서 곱셈, 나눗셈 그 나머지 계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프트, 비교 연산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하고 이게 연산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산자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면은요, 좀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지 말도록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묶어서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서 먼저 사용하는 거를 먼저 하도록,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를 괄호 속에 있는 거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헷갈림이 좀 적겠죠. 자, 그래서 잘 정리해 보면은 단항, 2항, 3항 연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단항, 2항, 3항 연산자 순으로 이렇게 그 순위가 같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을 먼저 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입,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과 대입 연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잡한 연산에는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이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연산자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단항 연산자죠. 단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 연산자가 1인 경우 그걸 우리가 단항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항 연산자에서는요, 지금 보는 대로 부호 연산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타입이나 차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걸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자는 변수값의 부호를 말 그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양수를 음수로 이렇게 보여주고, 플러스 연산자는 변수값의 부호를 그냥 유지하죠. 그래서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렇죠? 부호를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그 부호 연산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는 뭐냐면은 산출 타입입니다. 이것이 정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호 연산자의 산술 타입은 기본적으로 정수다. 이걸 우리가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예, 여기서 보면은 short 있죠? short s equal 1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밑에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short result 3 equal 마이너스 s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에 한 다음에 int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t result 3는 마이너스 s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부호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김에 사인 오퍼레이터 이그젬플 우리 교과서 60페이지에 있는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습해 봐야죠.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형 x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x는 부호가 유지되고 마이너스는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은 그 리절트 1은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 100이 입력됐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하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1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리절트 3는 정수형인데 마이너스 s죠. 이게 s가 숏이었지만 정수 타입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3 하면은 마이너스 100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감 염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킵니다. 플러스 플러스 혹은 감소시키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주의사항 있죠. 여러분들 C에서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정감 연산자가 변수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A 플러스 플러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연산자 먼저 처리한 다음에 증감 연산자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A equal 뭐 B 플러스 플러스 하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B의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B를 1 증가하라 이거죠. 근데 A equal 플러스 플러스 B 하면은 B의 값을 먼저 증가한 다음에 그 A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C에서도 이미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왔는데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x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x, 그쵸? x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x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어떻게 값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그 x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면은 1이 증가됐죠. 대입은 딴 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x 값만 증가시킨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x 하면 또 x가 또 증가됐죠. 그쵸? 그 다음에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 여기 10에서 2 증가니까 12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y를 보겠습니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 10에서 1이 감소됐으니까 9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하면 이건 똑같습니다. 1이 또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출력해 보면 8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예. 그 다음에 g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g equal x 플러스 플러스 되면은 그 x가 얼마였어요? 12였죠?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g가 12가
저장이 되고 x는 13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쵸? 이퀄이 먼저 했었잖아요. g 이퀄 x 플러스 플러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x 값이 먼저 g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값에다 2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g 이퀄 플러스 플러스 x죠. 그러면은 x에다 2를 더해주면 x가 지금 13이었으니까 14가 되죠. 그쵸? 그걸 g에다가 대입하니까 출력하면 14, 14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요, g 이퀄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값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저 x에다가 1을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8이었죠? 그쵸? 15에 8을 더하면 23이 됩니다. 그 다음에 y를 하나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9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g는 23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반항 연산자에 이어서 우리 느낌표 있죠? 이게 논리 부정입니다. 이게 낫이 되죠. 그래서 피연산자가 참이면 true이면은 그것이 false가 되고 false이면은 true가 되겠습니다. 이건 불리한 타입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느낌표 낫이 되는 겁니다. 낫. 그 다음에 비트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수형에서 바이트, 숏, 인트, 롱 요 타입만 피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값이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은 0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을 보면은요, 10은 0000이었다가 맨 끝에가 1010이 됩니다. 10이 이진수로 그걸 바꾸면은 앞에 다 1이었죠. 111111이었다가 요 끝에가 1이 0으로, 그쵸? 1이 그 다음에 0이 1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일 앞에는 부호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1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줘야 마이너스 10이 되죠. 여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수 음수를 이제 보수로 우리가 표현해 준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수를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줘야 10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10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냥 비트 연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된다.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비트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불리한 타입인데 true의 참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해보면 참이 되겠죠. true니까. 그 다음에 느낌표 플레이니까 뒤집었죠. 그래서 거짓이 됐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뒤집었어요. 그러면 다시 참이 되겠죠. 실행 결과가. 네, 그래서 참과 거짓 두 가지 상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갈아가면서 변경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에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동영상 멈추고 실습을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비트 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이 10, 그 다음에 비트 반전을 해서 V2를 했고요. 그 다음에 V3는 비트 반전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의 보수 표현이 V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면은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4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 반전을 해주면은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9가 됩니다. 거기다 다시 플러스 2를 또 해줘야죠. 그래야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수는 사용법은 정의가 안 됐는데, 예. C하고의 C하고의 차이점이 이게 뒤에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string to binary to binary string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문자열로 정수값을 받아와서 문자열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integer.to binary string이라는 요 내장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문자열 str 있죠? str을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이게 0000이라고 쭉 나오고 1010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비트 토글 하니까 전부 1111이 되고 끝에만 0101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 반전 요거 말 그대로 이진수로 쭉 보여주기 위해서 string to binary string이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하는데 내장 함수 있죠. 요거 integer.to binary string 정수를 받아서 이진수 문자열로 출력하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C 언어에서 함수 사용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사용법 알겠죠? 예, 그리고 C 언어의 차이점은 이게 뒤에 있어도 된다는 거. 그렇죠? C 언어는 반드시 요거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걸 다 정의하자면은 함수라고 이름이라도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의 2항 연산자. 2항은 말 그대로 P 연산자가 두 개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대입, 비교 논리, 비트 이동 뭐 이런 2항 연산자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술 연산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불리한 타입만 제외하고 모든 타입에서 다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값을 산출할 때 오버플로우에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C 언어에서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게 32비트 그러니까 정수 인트인 경우에는 32비트잖아요. 근데 앞에 한 자리는 부호를 쓰니까 31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1비트의 최대값 111이 31개 있는 그 값이죠. 예. 그게 뭡니까? 32만 얼마던가? 예. 고값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주의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not NaN은 not available infinity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할 일이 있겠습니다. 이 연산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한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C원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실수형 부동소수점수 있죠. 플로트는 뒤가 잘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릿수가 필요한데 이게 자릿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끝이 꼭 잘리죠. 근데 정수는 잘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정수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값이 나오는지만 실수 계산할 때는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소수점은 더블을 많이
그 더블을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부동소점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덧셈, 뺄셈, 뭐 그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원산자들 다 알죠? 그래서 int result equal num num %3입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숫자를 정수가 있는데 그걸 3으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 있죠? 그 나머지를 result에다가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칙 연산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V1은 5, V2는 2입니다. 그래서 덧셈 V1 더하기 V2 화면 출력 V1 마이너스 V2 역시 화면 출력 V1 곱하기 V2 화면 출력 V1 나누기 V2 이게 V1이 5 나누기 2잖아요. 그쵸? 근데 정수가 된다 그러면 그 목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값이 2가 됩니다. 이 V1% V2 하면은 나머지가 남잖아요. 5% 2 하면은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더블을 붙여주죠. 요게 더블 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프로모션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더블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이게 2.5 소수점 아래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별거 없지만 여러분들 꼭 별 내용 아니죠 이런 것들 하지만 꼭 실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오버플로우 얘기는 했고요. 예,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혹시 발생하면은 탐지하는 거 그것도 좀 이따 하죠. 예,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의 플러스 있죠. 근데 이게 문자열에 대해서 하면은 문자열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JDK % 플러스 6.0 뭐 STR1 더하기 그 문자열 특징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그 STR2를 하잖아요. 그러면 STR1이 JDK 6.0이잖아요. 거기에 특징이라는 글자로 또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3 여기 스트링이에요. 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JDK 3.0 이렇게 둘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4는 3 더하기 3.0 플러스 JDK면 3.0 JDK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그쵸? 그래서 STR4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봐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자르고 뒷자르는 녀석이죠. 하면은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차 C1 A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글자가 하나죠. 그쵸? A1, A1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A에다가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 차형인 경우엔 이렇게 돼요. 그래서 B가 됩니다. 그쵸? 차 C2는 A가 돼서 그냥 A가 나오죠. 그쵸? 차 C3는 C2 플러스 1 하면 우리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그쵸? 문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문자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되는 경우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게 100만인가요? 10의 6승 여기에 10의 6승 해서 2를 곱해버리면은 10의 12승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예, 그 타입이 넘게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롱을 우리가 써서 비트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해도 제대로 된 그 10의 12승 12개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코멘트문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코멘트문 달았는데 코멘트문 치우고 한번 해보고 밑에를 그쵸 밑에 요거 코멘트문 달고 한번 해보고 그쵸 요것만 가지고 해보고 요것만 가지고도 해보고 한번 실습을 따로 한번 해보세요. 쓰레기 값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를 그냥 정수로 이렇게 하면 쓰레기 값이 나고 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try catch라고 되어 있죠. try catch. 요게 10장에서 공부할 예외 처리를 앞에서 먼저 땡겨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atch가 뭐냐면 arithmetic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그 화면에 출력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try는 뭐예요? 맞아, 시도해 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리절트에 safe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둘을 더해라. 그리고 리절트를 화면에 출력해라. 근데 safe add라는 요 밑에 이제 정의가 된 함수잖아요. 얘를 더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데 만약에 arithmetic exception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요거를 출력해라 이 말입니다. 요거 화면에 이게 예외 처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safe add라는 함수 있죠. 여기 safe add라는 함수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계산해서 그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if right 오른쪽이 숫자죠. 정수가 0보다 크면은 큰 경우에 그쵸?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left가 integer max value 요거 정수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left가 더 크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exception이라 그렇죠? throw 돼 있죠. throw new arithmetic exception 이겁니다. 요 arithmetic exception 요거 있죠. 요거가 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외 처리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어떻게 하나 보는 그 10장에서 공부할 예외 처리를 먼저 쓴 거고 함수도 먼저 땡겨와서 썼습니다. 근데 뭐 그 컴퓨터 언어를 처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보는데 실습하는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arithmetic exception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라고 화면에 뜨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accuracy 정확한 계산은 정수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 그죠?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과가 하나인데 0.7 조각을 빼잖아요. 그쵸? 그러면 0.3 조각이 남아야죠. 그쵸? 근데 화면에 보면은 0.2999999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0.3을 이진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0.1을 이진수로 바꿀 때 맨 끝에 자리수에 가서 이렇게 좀 잘리게 됩니다. 잘려서 오차가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차가 있는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계산 결과도 오차가 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정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10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7을 빼주고 그 다음에 그걸 10으로 남으니까 0.7 조각을 빼면은 0.3 조각이 남는다. 이렇게 정수로 바꿔서 정수로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실수로 부동소수 점수로 해서 화면에 출력하면은 이렇게 오차가 없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inity and nan 이게 not available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not available이 되나 아까 봤듯이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냐. 여기 보면 그 글자가 작은데 화면에 여기 교과서에 어디 있냐면은 80 그 어디야? 85페이지 그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NaN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해봐라,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소수점 계산할 때는 반드시 NaN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계산 결과가 안 나오는 그 녀석이죠. 그쵸? 그래서 인피니트는 0을 나누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not a number, not available 이란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5% 0.0 하면은 숫자가 아니죠. 5 나누기 0 하면은 인피니티가 되죠. 그래서 인피니티나 not a number가 그 나오면은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예배 처리라고 했죠. 그래서 try, catch가 하고 arithmetic excep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0 나누면서 이렇게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그 인피니티가 나와서 값 산출 불가, 이렇게 0으로 나누면 안 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put 데이터가 not a number, not available, 이건 심플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더블 됐죠? 그 다음에 current value의 밸류를 더하라. 근데 이게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력 값이 숫자를 제대로 넣지 않으면은 그 Na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not available이 되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not available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은 더블이 되면 NaN이 됩니다. 그래서 VAL에는 NaN not a number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컴파일이 돼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엉망인 엉터리 값이, 쓰레기 값이 이렇게 나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NaN인지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double is NaN 이면은 그러면은 그 NaN이 입력되어 처리할 수 없음, 이렇게 화면이 떠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쵸? 아까 본 문자열 앞에 플러스 하면 둘을 연결해 준다 그랬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출력이 되면은 앞에서 해본 대로 JDK 6.0, 그 다음에 UI가 출력이 되고, 그쵸? JDK 3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0 JDK, 이것도 역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해요. 6.0이죠. 6.0. 요거는 앞에 3 플러스 따옴표가 없으니까 3 더하기 3.0 하면은 3.0이죠. 그쵸? 그래서 6.0이 됩니다. 3에다가 3.0을 그러니까 6.0에다가 문자열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6.0 JDK가 되는 겁니다. 그쵸? 나 때문에 혼동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정정합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먼저 덧셈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시간이 벌써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연산자가 남았는데요. 3장. 그거는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 뒤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꼭 준비 다 됐죠? 꼭 좀 읽어보고 실습 좀 꼭 해보세요. 자, 리포터는 교과서 103페이지 있죠? 뒤에 이제 확인 문제입니다. 103페이지에 확인 문제 4번을 해보세요. 그래서 534자료의 연필을 30명에게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뭐 학생당 몇 개를 가질 수 있고 몇 개가 남는지 소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입력해주고 그 화면에 출력 그 실행하면 결과 화면도 화면에 보이게 캡처해서 제출하세요. 그렇죠? 자, 뭐 문제 없죠? 이게 뭐 소스도 다 연습 문제 4번 같은 경우 소스도 다 나와 있어서 두 줄만 넣으면 되죠. 아주 쉽죠? 이거 뭐 강의 들은 학생들은 뭐 해보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그 연산자 나머지 뒷부분 이어서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4장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